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봇과 생활을 강의하게 된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이보람 대학원생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로봇의 정의부터 4차 산업혁명, 로봇의 종류, 영화에서 본 우리 삶의 미래, 로봇 엔터테인먼트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의 정의입니다. 로봇이란 사람이 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장치 혹은 사람 형태로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로봇은 제어기, 센서, 구동장치인 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우리가 사람의 감각기관에 해당합니다. 눈으로 듣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하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나 사람이나 로봇도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이 직선 운동을 하듯이 사람이 걷거나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걷는 것에 필요한 것이 구동장치, 모터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로봇이 필요 조건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어기, 센서, 구동장치,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센서는 로봇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로봇의 어원입니다. 로봇화 강요된 노동, 농노 혹은 소작노의 노동을 뜻하며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것을 로봇입니다.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유니메이션의 유니메이트이고 최초의 인간형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며 혼다의 아시모입니다. 로봇의 정의입니다. 활동 분야 및 발식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로봇들이 등장합니다. 안내 로봇, 감시 로봇, 보행 보조 로봇, 소셜 로봇, 가정용 로봇 청소기, 자율비행 로봇, 제조 로봇, 물류 이송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이런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들이 합쳐져 근로 형태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해요. 이런 기술들은 우리들의 근로 환경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하면서 누군가는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기도 해요. 여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이로운 점을 적극 활용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기업으로 엄청난 양의 물류를 매일같이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존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아주 적극적이에요. 캐리어같이 생긴 이건 아마존이 추진 중인 드론 택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관련해서 운항 허가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해요. 아마존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적극성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을 중요시하는 아마존이 얼마 전에 새로운 물류보조 로봇 4종을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로봇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주는 어니예요. 드라이브 유닛이 물건을 가져오면 어니는 물건을 꺼내 지정된 장소에 놓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존 최초의 자율주행 로봇 버트예요. 버트는 제한된 구역에 머무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버트에게 어디서나 물건을 옮겨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물 선반 여럿을 한꺼번에 나르는 기차 같은 스쿠터, 빈 바구니를 수거해 가져다주는 커밋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그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아 신기하네요. 이런 로봇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된다면 사람들은 꼭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선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네요.
로봇의 종류입니다. 로봇 종류로 산용 로봇에서 아마존 카바와 같이 물류 이송 로봇, 자동형 자동화 로봇, 공작물 이송 로봇, 쿠카 로봇이 있습니다. 사람의 팔이나 손을 대신하는 매니플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쿠카 로봇이 있으며 조립용, 기계 가공, 용접용, 검사 측정 등과 같이 사용됩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 로봇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이 일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잇따라 과로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발생했는데요. 네. 오늘은 이런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차 로봇을 활용한 배달 기술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택배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근로 여건들이 좀 알려지면서 노동자들과 그 회사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 네. 과학 기술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말씀하신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전자 없이 혼자 주행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인데요. 예. 1.5톤 무게의 택배를 싣고 이동하는 이동식 우체국인 셈입니다. 현재는 최대 시속 약 25km로 운행할 수 있고요. 예. 물건을 찾으려는 사람과 혹은 배송을 맡기려는 사람 모두 간단한 인증을 거쳐서 차량 내부에 있는 보관함에 물건을 넣거나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차량은 이 설정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탑재된 센서를 통해 장애물 등을 인식해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무인 자율주행 우체국 차량은요,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차량으로서 캠퍼스나 어디 공원, 도심지, 공항 같은 곳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은 25km이고요. 현재 저희 캠퍼스에서는 한 12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봤지만 이 색깔 때문에 그런지 진짜 우체국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자율주행차가 어디에 도착한다 이런 사실만 알면은 직접 가서 내 물건을 찾아오거나 배송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로봇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네. 우선 하나는 건물 내부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또 집배원의 옷을 인식해서 집배원만 따라다니도록 설계된 추종 로봇도 있는데요. 네.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예. 추종 로봇은 집배원의 뒤를 쫓으면서 무거운 택배를 대신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군사용 로봇입니다. 군사용 로봇에는 솔더, 워리어 플랫폼, 테일론, 빅독이 있으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빅도그를 나타냅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보다 3단계 진보해 있는 상태이며 지금 보여드리는 빅도그의 처음을 보여드립니다. 초창기의 빅도그는 사족 보행을 하는 로봇이며 처음의 사용 목적은 군사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개발은 사람이 물건을 운반하거나 할 때 쉽게 운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은 모터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모터가 필요합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빅도그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석학들이 우려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발전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설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탈진 언덕을 오르는 네 발 달린 로봇. 계단도 척척 오르고 사람이 발로 차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가 제작한 빅도그입니다. 빅도그는 무게 150kg의 짐을 짊어지고 산비탈이나 진흙 위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군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정찰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를 연상하게 하는 인간형 로봇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군인을 대신할 아틀라스는 키 188cm에 무게 150kg이 넘는 데다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로봇 병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전투 로봇, 이른바 킬러 로봇입니다. 킬러 로봇은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판단해 목표물을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 비용보다 저렴하고 야간이나 악천후 환경에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ncrease the standoff distance of soldiers actually from hostile fire, and we think with the possibility that we can save lives, and it's a great force protection multiplier. 빠르게 진보하는 로봇 기술. 이제 킬러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전투에 나설 핵심 장비로 부상하면서 로봇 기술의 빠른 발전을 반길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은 데이터 혁명,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3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이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상현실인 VR, 드론, 3D 프린터,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공유 경제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사물 인터넷을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어 있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여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랫단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입니다. 뭐 오프라인의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제가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의 세계는 컴퓨터 안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의 세계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우리를 둘러싼 이 아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사물 인터넷 같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요. 온라인상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가상의 세계를 이 아톰의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대부분 인터넷 서점으로 많이들 사실걸요? 동네 서점의 70%가 문을 닫았고요.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전체 출판 매출의 50%가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으로 그 서비스들을 대신하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사실은 이 아톰의 세계하고요, 비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아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런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에다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예. 근데 BT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공간을 정보는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매장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갖추고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옷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일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되겠죠?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얼굴에 막 토끼 귀가 달리잖아요. 예, 여러분 얼굴이라는 아톰에 토끼 귀라는 비트가 얹어 있는 거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도 그 공간에 가면 몬스터라는 비트를 우리가 잡는 게임이잖아요. 제가 이거의 뇌공학 버전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의 야심찬 비전은 우리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요. 그 칩 안에 이 칩이 하는 일은 우리 뇌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뇌 활동만으로 예측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아마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면 제 정신이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책 한 권 분량의 정보를 담아두면 그 칩을 뇌에 삽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그런 세상들을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위스 로잔 공대의 연구진들은요,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연구합니다. 척수 손상을 입어서요,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척수가 뇌의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진이 해준 일은 뭐냐 하면 이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다가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생각과 의도가 포착되면 그 신호를 오른쪽 다리에 직접 보내주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인데, 그랬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장치를 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뇌 안에서 벌어진 현상을 고스란히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미 우리의 의식 세계마저도 우리가 이해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로봇, 사물 인터넷이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제어기, 센서, 구동장치, 모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었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제어기, 센서, 인터넷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이 대표적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네 가지 영역을 스마트 자동차,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을 말했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영역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 홈입니다. 스마트 홈은 새로 짓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방범 장치가 있습니다. 휴가나 여행을 갈 때 물체의 감지에 센서가 있어 집에 침입자가 나타날 시 자동으로 112 신고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차가 주차장 입구에서 들어올 때 차가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집 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손목에 차는 워치를 통해 심박수 측정과 원격 조정을 하여 카메라를 찍을 수 있고 핸드폰 어플을 통해 에어컨 가동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편의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가장 중요하게 환경과 안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며 쓰레기 버리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수준은 5단계까지 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단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에 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란 그리스어로 초월이나 가공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4차 산업 기술이 현실같이 구현한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 현실이 초월한 신세계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속에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는 이제 부산 지역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과 학교 소개가 모두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메타버스 컨텐츠가 마련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가 가상 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신입생들을 위해 마련된 메타버스 콘텐츠입니다. 실제 학교 공간을 그대로 구현해 캠퍼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금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지난 2일에는 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입학식도 열렸습니다. 학교에 오지 않고도 교내 순환버스 탑승 방법 등 캠퍼스 생활을 세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까요? 버스 타서 한 명씩 가져서 한 명씩. 근데 참고할 점은 실제로도 이렇게 사람 바글바글 터진다는 점, 버스에서. 지도 교수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동의대학교 메타버스 크루가 마련한 것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에선 동의대 외에도 동아대와 경성대가 지난달 메타버스 공동 인프라 구축 협약을 하는 등 메타버스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가상 캠퍼스가 완료가 되면 저희 대학 주변의 상권까지도 같이 구현을 한 다음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건물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소개됩니다.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 모든 공간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위치한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공간 정보와 지켜야 할 수칙이 안내됩니다. 1학년들은 입학도 하기 전에 학교에서 공간별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자기 교실이 어딘지, 신발은 어디서 갈아 신는지, 화장실, 급식실,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가상 공간에서 미리 체험하고 오면 첫날부터 학교가 즐거울 것 같다는. 부산교육청은 연포초등학교를 비롯해 덕원중학교와 계금고 등 초중고교 12곳을 메타버스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했고 올해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직업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을 통해 미래 유망 직업으로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전문가, 생명과학 연구원,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공학자, 자율주행차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업으로는 1위 텔레마케터, 2위 세무대리인, 3위 시계조립공, 4위 금융회사의 대출 담당, 5위 은행 금전 출납 직원이 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직업으로는 첫 번째, 전문치료사, 두 번째, 전신건강 담당 사회복지사, 세 번째, 치과 전문의, 네 번째, 내과 전문의, 다섯 번째, 영양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무엇이 무한인지 문의하며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하고 생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작동하고 있는 가장 심오한 것 중 하나이다. 불이나 전기보다 더 심오하다라고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말했습니다. 모든 혁명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으며 모두가 이익을 얻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로봇과 4차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라며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